네, 안녕하세요. 김현근입니다. 저 오늘 레디 겟셋고라는 제목으로 개발 스프린트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스프린트 참석해 보신 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스프린트 뭔지는 아시는 분? 네, 좋네요. 그 스프린트 사전에서 보면은 단거리를 이제 전력 질주하는 걸 스프린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스프린트가 파이콘에서는 개발 스프린트라고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활동을 얘기를 하는데, 그 에자일 쪽에 XP에서는 또 스프린트를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파이콘에서 개발 스프린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스프린트는 저희 홈페이지, 파이콘 홈페이지에 보시면 스프린트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같은 장소에 모여서 이제 같이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해커톤이랑은 조금 다른 의미로 기존에 있던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현장에서 같이 개발을 하는 활동을 스프린트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콘 US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프린트가 있겠죠. 그래서 그 스프린트 정의를 보면은 파이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개선시키는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걸 스프린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린트가 파이콘 한국에서는 저희가 뭐 뒤에 가서도 보겠지만 시작한 지 이제 3년 정도 됐거든요. 세 번째. 근데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참석률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파이썬 커뮤니티의 사람들은 스프린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흔히들 약을 판다고 하는데 스프린트 홍보대사들이 블로그 글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파이콘 US 같은 경우에는 파이콘 행사하기 전에 스프린트에 대해서 꼭 참석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저도 오늘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로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스프린트 is awesome이라고 하는 동영상 유튜브에 보시면 있어요. 이게 2013년인가? 2013년 그 산타클라라에서 파이콘 US 처음 했을 때, 그때 그 행사 스프린트장에 왔던 유명한 파이썬 개발자들을 돌아가면서 인터뷰 형식으로 짧게 왜 스프린트 하고 있냐, 스프린트 어떤 면이 좋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지금 안 나오네요. 여기 보면은 한국에서는 알만한 사람으로는 그 투스쿱 장고 투스쿱 그 번역이 뭐로 됐죠? 장고 두숟갈인가요? 투스쿱 오브 장고인가? 번역 이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유명한 장고책 있잖아요. 투스쿱 오브 장고 번역한 그 데니얼이랑 로이 그린펠드 부부도 와서 스프린트 참여해라라고 재밌다 이런 약을 파는 거죠. 그리고 트위스티드 개발한 제시카 맥켈레도 긴 시간 하라 해가지고 스프린트 참여해라 이런 동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요. 스프린트를 제가 처음 참석했던 거는, 저는 저런 영상이나 글들을 보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스프린트 처음 참석을 했었는데, 이게 제가 처음 참석했던 스프린트 현장에 첫날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2015년이 아니라 2014년 몬트리올에서 열린 그 파이콘 US 판다스 스프린트 장이었었는데요. 저는 2013년에 파이콘 한국 준비하다가 그때는 가까운 데를 찾아다녔었어요. 파이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가까운 일본의 파이콘 찾아가서 나도 파이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줘라. 대만에서도 가서 그냥 무작정 가서 여기 운영자가 누구요? 그러고 찾아가서 한국에서 왔는데 파이콘 하고 싶다. 그렇게 방법을 이제 많이 배웠는데, 점점 그 다음에는 2배씩 계속 성장하는 거를 예상을 하니까 큰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다. 그래서 무작정 파이콘 US에 갔었죠. 가서 행사 내내 스프린트, 스태프로 활동을 하고
스프린트라는 게 이제 컨퍼런스가 끝나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도 또 스프린트 꼭 와야 된다고. 컨퍼런스는 안 들어도 스프린트는 내가 여기 남아있으면 꼭 가야 된다고 해서 그게 뭔가 하고 갔었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방에서 모여서 코딩을 하고 있었고 제가 이때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경험한 첫 스프린트에서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던 거는 유명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같이 개발하는 거잖아요. 메인테이너들이랑 한 자리에서. 근데 그 전날에 보면 스프린트 워크샵, 그래서 스프린트 하기 전에 사람들 모아서 뭐 간략한 스프린트 안내도 하고 어떤 프로젝트가 스프린트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소개를 해줘요. 근데 거기서 Git 사용법이랑 뭐 Git이랑 GitHub 구분해서 사용법을 하는 튜토리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아니 이 되게 다들 수백만 명이 쓰는 소프트웨어를 같이 개발하는 그런 자리인데 GitHub 아이디도 없는 사람이 와서 이걸 듣고 있으면 당장 내일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저는 뻔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걱정을 굉장히 하고 가서 뭐 다들 뭐 헤매다가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이제 그 아까 그 이전 장표에서 보여드렸던 현장에 갔는데 옆에서 그 GitHub 처음 가입하시던 분이 전날 처음 가입하시던 분이 그 프로젝트 메인테이너랑 딱 붙어서 짝코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속으로 피곤하겠다. 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밥 먹으러 같이 가는데 PR이 거의 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이거 도대체 뭐지 하다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다 알려줬더라고요. 그 메인테이너가 이 부분은 이렇게 고치면 어때요? 뭐 그래서 말로 정말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입 코딩을 한 거죠, 옆에서. 그럼 그 사람은 듣고 이제 받아치기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도 PR을 보내셨고 저도 굉장히 힘들게 막 PR을 작성을 했는데 PR을 작성하고 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PR을 보내면은 저는 테스트도 통과하고 기능도 다 이제 작동하니까 뭐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정말 시작이었고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 이후가 시작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너 테스트는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뭐 이쪽 구현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식으로 하는 게 좋다. 계속 피드백이 계속 이제 현장에서 계속 왔었고 저는 그날 보낼 수 있을 줄 알았던 PR을 며칠 뒤에서야 머지를 시켰었는데 이런 활동들이 되게 더디게 보였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뭐 피드백 주고받는데 제가 뭐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그 프로젝트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제로 코어 개발자들이 현장에서 개발을 막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그 4일간의 스프린트가 끝나고 커밋 그래프를 보니까 뭐 이거는 그때 당시 그래프는 아닌데요. 이건 얼마 전 스프린트인데 커밋 그래프가 액티비티 그래프가 이렇게 하늘을 뚫을 것처럼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많은 커밋들이 발생한 거죠. 그 프로젝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경험을 하고 이거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도대체 뭘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저도 재밌었거든요.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었고 정말 자는 시간 빼고는 다 그 스프린트 온 사람들이랑 뭐 개발 얘기만 하진 않았어요. 다양한 얘기들 하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게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이죠. 재작년 파이콘 한국 슬로건이잖아요. 저희 파이썬 커뮤니티는 다양성도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뭐랄까 좀 선진이라고 하면 좀 너무 그렇고 좋잖아요. 네, 좋은 분위기인데 그 원동력이 저는 이런 순서로 계속 선순환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존중과 배려를 한다는 거는 같은 어쨌든 개발이든 뭐든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중심으로 모여든 그런 동료의식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 그리고 동료의식이 있으니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럼 그걸 바탕으로 소속감도 생기고 소속감이 있으니까 기여도 하겠죠. 커뮤니티에. 기여도 하고 그렇게 기여가 쌓이면은 생태계가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 발전된 생태계에는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파이썬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이제는 뭐 뉴스에도 나오는 정도니까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지금 옆방에서는 3D 그래픽에서 쓰는 파이썬에 대한 주제로 발표가 있을 거고 또 이거 다음 시간에는 법률 쪽에서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한 얘기들도 있을 거고 오늘 오전에는 그 의학 쪽에서 영상의학 쪽에서 파이썬 활용한 사례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정말 말하기 진짜 입 아플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파이썬을 쓰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생태계가 잘 만들어지는 거는 그 다양한 생태계 전문가들이 이쪽에 왔기 때문이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이 생태계에 조인할 수 있었던 거는,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배척하거나 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서 새로운 동료의식이 생기고 이게 계속 선순환되는 거죠. 저는 스프린트가 여기서 다양한 생태계, 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우리도 스프린트 할래요? 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2015년 파이콘 한국 준비할 때. 그러니까 한국 파이콘으로는 두 번째죠. 우리도 파이콘 준비할래요? 했는데 다들 저처럼 스프린트가 뭔지도 잘 몰랐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걱정들을 했죠. 우리는 뭐 메인테이너도 없고, 사람들이 잘 할까? 뭐 그래서 흐지부지 돼서 강하게 막 얘기를 했는데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 파이콘에 가서, 일본 파이콘,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 일본 파이콘 2015년인데요. 여기서 판다스 스프린트를 했어요. 근데 일본에는 판다스 메인테이너가 한 명 있거든요. 아시아에 유일하게 한 명 있는데 일본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스프린트를 뭔지는 알지만 일본에서 해본 적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같이 스프린트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기트 사용법도 모르시는 분들이 오셔서 PR을 다 만들고 갔어요. 그리고 사용법에 대해서도 더 깊게 이해를 하고 갔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파이콘 홍콩 갔어요. 2015년에. 여기서는 저 혼자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3명 정도 모여서 같이 고생하면서 스프린트를 했는데 경험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같은 방에 있던 AIO HTTP 스프린트 팀이 이제 친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도 스프린트를 하고 발표도 하고 그런 인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프린트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사실 스프린트가 파이콘보다 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파이콘 US, 그러니까 첫 번째 파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열린 파이콘은 2003년에 시작을 했는데, 스프린트는 2002년부터 C파이썬이랑 조프라고 하는 옛날에 쓰던 그 웹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 개발 커뮤니티에서부터 스프린트라는 이름으로 이런 새로운 컨트리뷰트를 찾기 위한 개발 행사들을 계속 쭉 했었고요. 그게 2003년에 최초의 파이콘이 시작되면서 이때부터 오피셜한 이벤트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실 역사는 거의 파이콘이랑 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점점 중요 이벤트가 되면서 그전에는 컨퍼런스가 뭐 3일이면 스프린트는 하루 이틀 정도 하다가 지금은 컨퍼런스는 3일 하고요. 스프린트를 4일 동안 해요. 지금까지도 계속 올해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파이파이라던가 그런 프로젝트들도 스프린트를 통해서 초창기에 많은 발전을 이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2016년부터 작게 시작을 했었고요. 파이콘뿐만 아니라 파이썬 커뮤니티가 이제 커지면서 다양한 다른 컨퍼런스 커뮤니티로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뭐 파이데이터나 뭐 장구콘이나 10월 달에 한국에서도 장구콘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파이썬에서 파생된 컨퍼런스에서도 당연히 스프린트 좋은 거 아니까 가져가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모질라에서도 도큐멘테이션 스프린트를 이제 파이콘에서 하는 스프린트랑 같은 아이디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그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센터에서 컨트리뷰톤이라는 이름으로 코스랩 그 오픈소스 프론티어들을 주축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커뮤니티가 사실 우리가 커뮤니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어제 라이트닝 토크에서 그 박현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본질은 우리는 파이썬, 개발 언어인 파이썬을 사용하는 커뮤니티잖아요. 그래서 다양성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얘기를 많이 한 것 같고 다시 코드에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생태계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더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토양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한 대부분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영웅들은 언제나 환영해야 하면서 이슈에 보면 쉬운 이슈들은 정말 쉬운 이슈들, 쓰는데 크리티컬한 버그가 아닌 것들은 고치지 않고 놔둬요. 그러니까 처음 기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쉽게 고칠 수 있도록 자잘한 버그는 고치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놔두고 와서 이거 고치세요라고 이렇게 이슈마다 태그도 붙이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태그만 검색해보면 내가 풀 수 있는 정말 쉬운 이슈들 많아요. 오타도 있고요. 오타 같은 것들은 그냥 코드 찾아가서 고치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쉬운 것들은 처음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둡니다. 그리고 스프린트라는 행사를 파이콘에서만 하지 않고 이제 파이콘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자리에서 기회가 있으면 스프린트를 진행을 하죠. 이거는 올해 3월 18일 날 전 세계에서 판다스 인터내셔널 스프린트 데이라고 해서 거의 30개 정도 되는 지역에서 같은 날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같은 날 진행하면 한국이 시간대가 이제 하루를 제일 일찍 시작하니까 한국부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되면은 뭐 서울부터 시작한다고 막 이렇게 부담도 막 주고 그렇게 해서 딱 하루 그 뭐 시간으로 보면 시간대가 퍼져 있으니까 24시간은 좀 넘겠지만 그동안 246개의 풀리퀘스트가 이렇게 날아왔었습니다. 그 한국 파이콘에서의 스프린트를 좀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2016년 처음 스프린트를 한 거였어요. 이때는 판다스랑 그 AIO HTTP, 시크로너스 IO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웹 API 웹 서버죠. 그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스프린트로 기록을 했고요.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웨스 맥키니, 판다스 저자인 웨스 맥키니가 키노트 발표를 하러 한국에 와서서 그때 스프린트를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AIO HTTP도 그 프로젝트 오너인 앤드류가 직접 와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홍보가 좀 잘못됐었는지 판다스 개발에 기여한다기보다는 판다스 뭐 튜토리얼 내지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는 그런 세션으로 오해를 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서 첫 해 때는 그렇게 성과가 좋진 않았어요. 근데 AIO HTTP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집중 있게 인텐시브하게 개발을 진행을 했었고 참가자들이 경험이 너무 좋아서 그 다음 해에는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스프린트 행사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도 큰 방 준비해서 스프린트를 했었고 마찬가지로 판다스도 했었고요. 파이썬 프로젝트가 아닌 다른 여러 프로젝트들도 스프린트에 참가를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쯤 해보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한 번 해보면 헤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파이콘이 끝나고 그 10월 달에 그냥 스프린트를 한번 모았었어요. 이때는 파이썬 코리아 그룹에다가 스프린트를 할 건데 같이 하실 프로젝트 있으면 오세요 라고 해서 판다스랑 그 AIO 도커, 그러니까 AIO HTTP가 이제 그런 머신 카이로너스 관련 라이브러리를 다 모아서 AIO 립스라는 이름으로 따로 그 프로젝트를 팠는데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AIO 도커 프로젝트도 같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장고 썸머노트도 함께 하겠다고 와서 하루짜리 스프린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소개했던 3월달에 했던 인터내셔널 그 판다스 스프린트 데이도 한국에서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금요일날 찍은 사진인데요. 이제 프로젝트는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아지진 않았어요. 근데 참가자 수는 훨씬 더 많아졌고 그리고 더 고무적이었던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서 엄청난 양의 PR을 만들어냈었죠. 굳이 뭐 판다스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금요일날 판다스 스프린트만 보면 이렇게 대시보드를 만들어 놓고 중복해서 작업하지 않게 내가 이 이슈 보고 있어요 라고 해놓은 대시보드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풀리퀘스트가 이제 10개 정도 날아갔어요. 현재도 마무리하고 계신 분들 계시고 그러면 깃허브에서 프로젝트에 기여를 하게 되면은 댓글을 달 때나 뭐 이슈를 쓸 때나 보면 그 이름 옆에 컨트리뷰터 딱지가 붙어요. 그럼 한국에서는 일단 10명의 판다스 컨트리뷰터가 더 생긴 거죠. 하루짜리 그 엄밀히 말하면 하루는 아니지만 판다스 스프린트 행사를 통해서 그런 새로운 기여자들이 생긴 거죠. 이렇게 10명이 생기면 또 나중에 100명이 생기면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라이브러리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네임드 개발자가 될 확률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프린트 그 경험과 뭐 현황 공유는 이 정도 하고요. 제가 스프린트 모임을 국내외에서 몇 번 하면서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는 분들 아마 스프린트 참여라던가 아니면 오거나이저 그
그 스프린트 행사를 직접 운영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실 텐데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은 너무 귀하고요. 그리고 풀리퀘스트를 하나 작성해서 보내는 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못해 문서를 하나 간단한 문서를 수정하는 일도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많은 공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데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요. 최신 형상의 코드를 내려받는 거, 그리고 빌드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 이거는 정말 필수고요. 현장에 오기 전에 모든 참가자들이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가이드와 안내를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가하시는 분들도 이게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준비물이에요. 그리고 버그를 수정한다거나 기능을 개발하고 나서 테스트를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테스트를 놓치는데 테스트는 좀 스테이블한 안정적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테스트 커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내가 고친 코드를 어디선가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게 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내가 만든 변경사항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코드도 함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린팅, 우리는 PP8이라고 하는 스타일 가이드, 이런 것들도 챙겨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다른 동료들이랑 협업할 때랑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시면 돼요. 단 회사에서는 얼굴 보고 바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오픈소스 개발이라는 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다른 시간대에서 저마다 다른 시간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텀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잘 준비를 해서 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PR을 작성할 때도 메인테이너가 모든 이슈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판다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열려있는 이슈만 해도 1000개가 넘고 오래된 것들은 5년짜리도 있어요. 이렇게 다 일일이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슈 번호도 물론이고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그런 것들을 리뷰어가 돼서 이 PR을 리뷰한다는 입장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해커톤이랑은 달라요. 해커톤이랑은 다른 게 스프린트는 지속적으로 계속 프로젝트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해커톤 같은 경우에는 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스프린트의 그 특징이자 장점이라는 게 나보다 잘하는, 그러니까 메인테이너 그런 개발자들과 가까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이 나보다 잘 하겠죠. 그러니까 괜히 거기서 주눅 든다거나 하지 말고 배우러 왔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기여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규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가이드에서는 20명 정도로 해라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10명 미만을 추천드립니다. 10명 미만으로 하시고, 해당 스프린트를 해본 경험이 많은 다른 코치를 할 수 있는 분이 더 있다면은 더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그룹을 좀 나눠야겠죠. 그룹을 나눠서 개발하다가 같이 밥 먹으러 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모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홍보가 중요해요. 스프린트가 아직까지는 익숙한 행사가 아니라서 판다스 스프린트라고 하면은 아직도 한 50%는 무슨 판다스 세미나 같은 걸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은 오셨다가 깃허브 페이지 열어놓고 우리 이슈를 고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좀 당황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그냥 단순하게 무슨 스프린트 합니다가 아니라 스프린트는 이런 모임이고 이런 준비를 해 오셔야 되고 하는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홍보가 중요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인 스프린트를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새로운 또 기여자들이 다음 스프린트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에 자극도 되고요. 제가 아까 규모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거의 70명 가까운 분이 판다스 스프린트를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근데 목록을 스프린트 하기 전날 받아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저는 혼자인데 70명을 다 하기는 힘들어서 다행히 제가 이제 스프린트는 이런 모임입니다 라고 메일을 보냈더니 한 절반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적정 규모로 제한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선착순으로 보통 받는데 선착순으로 받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맛을 보고, 이거 올 때는 쉽게 오지만 이제 나갈 때는 또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쉽게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사람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다양성을 고려해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다양성은 네, 그런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과거에 했던 사람들만 모여서 그냥 고인물이 되지 않게끔 그런 걸 고려하셔서 선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스프린트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리뷰팅 가이드, 좀 큰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은 꼭 문서에 보면 컨트리뷰팅 가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GitHub에서 코드를 클론을 어떻게 받는지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받아서 빌드를 어떻게 하고 테스트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코드 기여를 할 때는 코드를 어떻게 고치고 우리는 테스트를 어떻게 어디다가 담고 있고 그리고 스타일은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가이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대부분은 다 있는데 그럼 그걸 링크를 첨부하시고 부연 설명을 좀 더 하셔도 되고요. 그런 게 없는 프로젝트라면은 최소한 최신 형상의 코드를 받아서 빌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발할 수 있는 상태까지 준비할 수 있게끔 자료를 작성을 하셔서 참가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당일이 아니라 스프린트를 준비를 하면서도 질문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를 클론을 봤는데 클론이 안 돼요. 뭐 GitHub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좀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미리 슬랙이나 이런 대화 채널을 만들어 두시는 게 크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행사 하기 전에 대시보드를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대시보드라는 거는 어떤 이슈를 누가 보고 있다, 지금 상태는 어떻다,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해보니까 스프린트를 좀 해보셨던 분들 아니면 열의가 되게 많으신 분들은 전부터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이슈도 미리 찾아보고 계속 이게 왜 동작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시는데 당일날 와보면은 똑같은 이슈를 보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좀 민망하거든요. 내가 여기 들인 시간이 이만큼 있는데 저 사람이 이제 가져가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미리 잘 나눌 수 있게 대시보드를 미리 만들어서 공유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스프린트 당일에 당연히 늦으시면 안 되고요. 제가 작년에 한번 크게 늦은 적 있어요. 크게 늦어서 스프린트 거의 깨질 뻔한 적이 있었는데 절대 늦지 마시고 COC, 파이썬 관련 모임에서는 항상 강조하죠. COC 중요하게 염두에 두시고 이제 뭐 다른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해서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싶은데 보통 개발자들이 경력이 쌓이면은 주니어들한테 좀 가혹한 잣대를 댈 때가 있어요. 내가 너네만 할 때는 안 그랬는데 뭐 아무리 뭐 1, 2년 차라도 그것도 못하냐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좀 경력이 많으신 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되게 운이 좋았어요. 우리는 정말 컴퓨터가 단순했거든요. 저는 8비트 애플에서부터 베이직 시작했는데 8비트 요즘 CPU 어디 뭐 인베디드 쓰지도 않아요. 그 8비트 그런 후진 거는. 저는 되게 단순한 데서부터 시작했고 그거 좀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 게 계속 나왔어요. 저는 되게 쉽게 그냥 뭐 있던 거 잠깐 보다가 좀 지나니까 새로운 거 나와서 그냥 보면 그냥 그게 이만큼 쌓인 거예요. 근데 지금 새로 시작하는 친구들은 이게 너무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헤맬 수도 있고 그리고 경험이 일단은 그러니까 알고 있는 그 배경 지식이랄까요? 이런 게 제한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좀 고인물들이 배웠을 때보다는 속도가 느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봐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주니어들한테 좀 가혹하게 잣대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픈소스 쪽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를 수십 년까지 좀 오버고 몇 년 동안 계속 보던 사람이 당장 지금 기여하겠다고 온 사람보다 당연히 잘 알죠. 이 사람이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 사람은 기여하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존중해 주시고 그 사람이 잘 이 프로젝트에 안착할 수 있게 친절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GitHub이랑 Git 사용법 정도는 알고 오시면 좀 덜 슬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끝나고 디프리도 꼭 좀 하시고요. 서로 친해지는 거니까요. 스프린트는 개발이 목적이 아니라 서로 친해지고 새로운 친구 사귀고 하는 거니까 디프리도 꼭 하시고요. 그 다음 제가 제일 FAQ를 하나 따로 만들려고 하다가 질문은 직접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 하나만 뽑아봤는데 스프린트를 못하겠다고 이제 하시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외국이랑 다르게 아시아 쪽에서는 메인테이너가 없다를 제일 큰 이유로 들더라고요.
외국은 사실 파이콘 US 가면 정말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예를 들어서 뭘 예로 들까요? 예를 들어 판다스에서 데이터 리더라는 지금은 빠졌지만 그 패키지를 하다 보면 안에서 리퀘스트 모듈을 쓰거든요. 리퀘스트 모듈을 쓰면은 리퀘스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고치다 보면 개발 버전이니까. 그래서 막 문제를 찾고 있으면 뒤에 보면은 리퀘스트 만든 케네스가 와서 보고 있어요. 자기 라이브러리 이슈니까. 그래서 막 하다가 얘기하다 보면은 이거 우리 쪽 버그인 것 같아 하고 옆에 앉아서 고치고 있어요. 고치고 있고 또 다른 C파이썬 같은 경우는 옛날에 C파이썬이 GitHub에 옮기기 전에는 머큐리얼로 형상 관리를 했었는데 개발 환경 이제 세팅하다가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돼서 다른 이제 C파이썬 코어 개발자들 모여서 보는데 이상하다. 이거 왜 안 되지? 이러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머큐리얼에서 버그였던 거예요. 근데 머큐리얼도 파이썬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코어는 C지만. 그런 머큐리얼 개발자들도 와가지고 이거 못 보던 문제인데 어떻게 재현했냐면서 되게 흥미롭게 와서 그 문제를 고치고 싶어서 안달난 그런 실제 그 프로젝트 오너들이 많은데 근데 한국에는 그런 오너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없으니까 스프린트를 잘 할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메인테이너가 없는 거는 제가 해본 바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저는 그래도 판다스 커밋을 몇 번 넣어봤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조차도 모르더라도 프로젝트 오너들한테 문의를 하세요. 나는 이 프로젝트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기여도 하고 싶고 한국에서 스프린트를 할 텐데 우리 쪽에는 이걸 리뷰를 해줄 사람이 없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스프린트 모임에서 같이 볼 수 있는 초심자용 이슈들 주머니 꾸러미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몇 개 꺼내서 이렇게 줍니다. 주고 그리고 너네 한국이면은 그 시간에는 이 친구가 아마 온라인에 있을 거야. 그럼 기터 채널에서 이슈 생기면은 도와줄 거야. 바로 리뷰도 해주고 뭐지도 해줄 거야. 이런 안내를 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깃과 깃헙 사용법만 잘 알고 오시면 그러면은 스프린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안 달라서 오늘 내가 이게 머지 돼서 컨트리뷰터 딱지 그러니까 보라색 머지드 딱 뜨는 거 보고 기분 좋게 컨트리뷰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긴 호흡으로 가셔야 돼요. 한국에서 개발하고 있으면은 웬만한 프로젝트 메인테이너들은 다 자고 있어요. 다 미국에 있잖아요. 다 자고 있으니까 긴 호흡으로 가셔야 돼요. 너무 힘 빼지 마시고 PR을 너무 섣불리 보내지 마시고 충분히 꼼꼼히 다 살펴보신 다음에 보내놓고 그러면 자고 나면 댓글이 달려있어요. 너무 빠졌네? 이런 거 달려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고치고 몇 번 핑퐁을 치다 보면은 이제 길지 않아서 한 2, 3일 내에 머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PR을 보내는 데까지만 힘을 다 쓰셔가지고 그 뒤로 방치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요. 코드를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정말 깔끔하게 다 했는데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거예요. 좀 오래 걸려서 그분이 보낸 PR 위로 다른 커밋들이 좀 많이 쌓인 거예요. 이럴 때는 리베이스를 해야 되잖아요. 리베이스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리베이스를 못해서 몇 달째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판다스 같은 경우 릴리즈 사이클이 2달인데 이제 2달쯤 되면은 리베이스 해줄래? 라고 이제 댓글이 달려요. 그 버전 태깅도 돼 있고 요거 이제 그 다음 버전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넣고 싶으니까 메인테너가 리베이스 해줄래? 라고 댓글 달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미 몇 달 지났으니까 지쳐서 이제 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 다음 버전이 되면 또 가서 리베이스 해줄래? 또 달려요. 실제로 리베이스 해줄래라는 댓글이 한 3, 4번 달린 이슈들이 되게 많거든요. PR이. 그러다 마지막에는 그냥 클로즈 해요. 머지 안 하고. 리베이스해서 머지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클로즈 해요. 그리고 네가 계속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다시 열어서 해라 라고 남겨두고요. 그러니까 PR을 보내고 난 다음에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또 어떻게 보면 허들이잖아요. 이런 거 힘들어하지 마시고 잘 넘기셔서 머지됨의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발표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슬프다기보다는 분노와 슬픔과 막 연민과 온갖 진짜 복합적인 감정을 느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랑 여기 이런 이름들은 다 가렸는데 어떤 분이 쓰다가 이제 소위 빡이 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깃허브에 찾아와서 저는 이분이 개발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쓰다가 너무 힘들어서 화를 주체 못해서 깃허브 가입해서 그냥 악플만 달고 가신 분이라고 믿고 싶은데요. 이렇게 욕을 하고 갔는데 또 프로젝트 오너분은 굉장히 친절하게 또 어디서 문제가 나냐 이런 또 댓글을 쓰셨고 그 밑에 또 확인 사살로 안 쓴다고 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오픈소스 개발자들은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냥 같이 만드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분노를 표출할 에너지를 차라리 그냥 기여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파이썬 커뮤니티는 이런 기여를 모아서 생태계를 다양하게 만들고, 그게 지금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파이썬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한 것처럼 우리는 이런 에너지를 좀 더 좋은 쪽에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쓰다 보면, 저도 사실 뭐 쓰다가 이거 발로 만들었네 할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절대 이렇게 글로 쓰진 않거든요. 속으로 생각하고 말지. 그런 게 있으면은 직접 고칠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커뮤니티에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게 금요일 날 스프린트를 하고, 판다스 이 친구도 이제 메인테너인데 한국에서 PR이 겁나 오니까 대체 뭔 일인가 하다가 이제 트위터에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아, 한국에서 스프린트 하고 있다고 했더니,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가 이제 스프린트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를 이렇게 세 가지를 정해 주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뭐 보면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재밌게 네, 재밌게 보내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뭔가 배우는 거.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PR을 보내는 건데, PR을 설령 보내지 못하더라도 1번, 2번만 충족되면 이제 뭐 행복할 거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개발자라서 숫자 0부터 세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순서로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0번째로 오픈소스에 기여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외국에 있는 외국이라기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지칭해서 미국 개발자들이랑 좀 다른 게, 미국 개발자들, 미국 파이콘 가면 정말 여러분 매일 쓰고 계시는 파이썬 라이브러리, 아니면 그 막 심지어 귀도 막 화장실에서 있으면 옆에 이렇게 있거든요. 뭐 그런 환경에서 오픈소스 개발자들이랑 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슈에 대해서도 쉽게 얘기하고, 그래서 기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친구랑 이렇게 얘기해서 아이디어 주고 하는 것처럼 의견을 주고받는데, 이게 점점점 거리가 멀어질수록 오픈소스에 기여한다는 걸 굉장히 큰 일로 생각하고 힘든 일로 생각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떨구시고요. 올해는 비록 스프린트 기간 동안 PR을 보낸 비율이 50%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 전까지 소규모로 할 때는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100%다 PR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지금 여기서 말을 하면 그때 열어야 될 것 같아서 주저스럽긴 한데요. 10월 달에 또 스프린트를 모을 거예요. 그때는 판다스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레디스 하고 계시는 뭐 강대명님도 좀 꼬실 생각이고, 준기님 꼬셔서 AI 립스도 할 거고, 다른 프로젝트들 많이 꼬셔서 모여서 스프린트를 할 텐데, 그때 오셔서 같이 스프린트 경험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중의에서 마무리 슬라이드로 꺼내놨습니다. 네. 우리 커뮤니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우린 개발 커뮤니티니까 이제 다시 코드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스프린트에 많이 오셔서 힘 좀 보태주세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받을 시간이 되나요? 그러면 질문을 좀 받고 끝낼게요. 감사합니다. 뭘 따로 받으신다? 공지를 따로 받으신다고요? 보통 그 페이스북에 저희 파이썬 코리아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주로 올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과거에 스프린트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는 또 이렇게 따로 메일을 보내죠. 그래서 저 혼자 하기엔 좀 힘드니까 같이 할 수 있게, 뭐 새로운 분들 있으면 같이 오시라고도 하고. 그래서 아마 파이썬 코리아 페이스북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들어오셔서 그 파이썬 커뮤니티는 좀 문화별로 다양해서, 그리고 뭐 저도 같은 친근한 분위기가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다른 오픈소스에 네. 비해서 좀 정말
다양성이 처음 나왔을 때 90년대부터 이게 어떻게 시작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 이게 역사를 훑으려면 되게 좀 오래 걸리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최근 사례, 뭐 최근, 완전 최근은 아니지만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아까 얘기했던 제시카 맥켈러가 파이콘 발표자들이 남자 일색이라서 여자 발표자도 좀 있어야겠다. 근데 여자라고 그냥 뭐 발표가 구려도 여자라고 시켜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여자 개발자들이 남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잖아요.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게 사실 역사적으로 뭐 기회 뭐 불평등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목소리 내주기를 되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여성 발표자들 비율도 많이 올라가서 3년, 4년 사이에 뭐 50%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항상 거기서 자랑하는 게 자기네들은 연령대가 다양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최연소 발표자가 9살짜리 친구도 있었고 그런 가치에 대해서 핵심적인 가치, 그냥 말로만 떠든 우린 다양성이 뭐 중요하다.